각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나 집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각산들입니다. 힘이 조금 나은 각산들이에요. 네. 또 롤러코스터. 뭐 오늘 저기 뚜르드 프랑스 하는 게 지금 열리고 있거든요. 네. 5일차인데 자전거 대회요? 자전거 대회. 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자전거 대회인데 역사가 하나 쓰여졌어요. 그 스프린터 중에 카벤디쉬라는 아주 오래된 스프린터가 있어요. 이제 나이도 꽉 찼는데 네. 그 사람이 역대 그 스테이지 우승 신기록인데 하나만 더 하면 진짜 신기록이 되는 거야. 타이 기록이 있었는데 오늘 새벽에 그걸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대단히 대서특필이 됐었는데 제 기분이 오늘 그런 약간 느낌이에요. 기분이 좋았다는. 오늘 하루가 올 한 해 중에 가장 큰 폭으로 계좌 수익률이 올라왔어요. 폭발적으로 올랐어. 근데 일주일만 이렇게 더 하면 진짜 살 것 같아. 일주일만 하면 시장도 아웃퍼폼하고 막 이제 좀 뭐랄까 그 옛날 까불까불한 거 다시 회복을 하면서 요즘 풀이 죽어가지고 하루 만에 급격히 좀 아니 아직 반전이었어요. 멀었어. 아직 멀었는데 오늘 같으면은 뭐 좀 뭐랄까 진짜 목마른 사람이 목을 축인 느낌 뭐 그런 느낌. 저도 뭐 며칠간의 언더퍼폼은 좀 오늘 7월 초에 굉장히 하루에 좀 괴로워하셨죠. 뭐 굉장히까지는 아니지만 괴로웠는데 네. 시장보다 언더퍼폼이 좀 며칠 연속으로 되니까 좀 스트레스 받았는데 그럼요. 많이 되돌렸습니다. 네 오늘 네.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네. 사실 내용을 생각해 보면 오늘 오전에 스트레스 엄청 받았어요. 좋았다가 아니 이럴 수가 있어? 이게 국장인가 싶었다가 네. 다시 또 이제 회복이 되면서 네. 그래도 오늘 하루 롤러코스터를 좀 탄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 일단 뭐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채권 금리 떨어지면서 외국인들의 매입이 쭉 들어왔다라는 측면이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제 금리를 미국이 내리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나 하는 고민이 조금 풀렸어. 그러면 타국으로의 해외 투자 자금들이 조금 넘어올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이제 밸류가 나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그 큰 금리 차 때문에 계속 미국으로만 쏠려갔던 자금들이 한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는 게 오늘 좀 보였기 때문에 좀 숨통이 좀 트이는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저는. 근데 이게 테슬라 같은 거는 이 1000조짜리 회사가 네. 막 6% 오르고 10%또 오르고 다음 날 또 6%더 오르고 막 이런 나라라서 이런 자극을 우리는 못 주잖아요. 삼성전자 이렇게 기쁜 날에도 막 3% 오르고 엄청 오른 것 같은데 3% 올랐죠. 예. 네. 이 테슬라는 뭐 2배 이상 큰 회사인데 막 10%씩 막 6%씩 이게 3일 동안만 한 25% 올랐을걸요? 예, 맞습니다. 근데 나는 테슬라도 테슬라지만 엔비디아가 3조짜리 회사가 하루에 4% 5%씩 움직이는 건 조금 그러니까요. 약간 과열인 것 같아. 이런 자극을 아직 우리 국장은 주기가 조금 힘듭니다. 왜요? 20년에 우리도 맛 봤잖아. 우리가 셀 때는 무식하게 세. 우리 작년에 2차 전지도 미친 듯이 갔잖아. 아니 뭐 그렇긴 하지만 네. 우리가 뽕 맞으면 더 심해요. 뽕 맞은 것처럼 총 맞은 것처럼 죄송합니다. 네, 참 올해 어쨌든 이제 시장은 한 코스피는 1% 정도 올랐고 코스닥은 0.5% 올랐는데 그동안 좀 굉장히 많이 소외됐던 반도체 그 중에서도 대형주는 소외가 안 됐었어요. 네, 근데 중소형 이제 소부장 위주로 많이 소외됐다가 오늘은 좀 급등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이제 벤더들이 그동안 좀 삼성전자가 좀 좋은 소식을 못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실망이 많았는데 오늘 조금 긍정적으로 좀 분위기가 되돌렸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두 자릿수 오른 주식도 있어요. 네. 오늘 뭐 장 시작 직전에 갑자기 엔비디아의 그 HBM3E 퀄 최종 통과했다 막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네. 이번에는 진짠가? 이게 딱 지금 타이밍도 딱 맞거든요. 8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퀄 통과를 6월 정도까지는 좀 나올 걸로 원래는 기대를 했었고 12단은 뭐 아직은 아니고 한 뭐 9월 이 정도였지만 지금 딱 시기에 기다려서 6월에 역시 안 나왔다 하고 실망을 하고 있던 차에 갑자기 이런 소식이 나와서 8단 콜 통과했다 이렇게 딱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시장도 굉장히 놀랬죠. 그래서 아침에 엄청나게 올랐는데 한 9시 반쯤 되니까 갑자기 한경에서 이거 아니다. 삼성전자에서 그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보도가 홍보에서 나왔죠. 확인을 해줘야 돼. 네. 네, 그래서 많이 떨어졌죠. 근데 맨 처음에 나왔던 그 소식은 뉴데일리 경제라는 데서 단독 보도로 제목이 뭐였냐면요. 삼성전자 HBM3E 퀄 테스트 통과 임박, 엔비디아 관문 곧 열릴 듯. 요게 이제 수정된 제목이고 그 전에는 통과했다고 떴어요. 네, 엔비디아 HBM3E 엔비디아 퀄 테스트 PRA 통보 받았다. 그리고 내용 중에는 이제 최종
납품이 임박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한경의 그 사실이 아니다 보도 이후에 한 10시 몇 분 돼가지고 그 기존의 뉴데일리 경제 기사가 제목이 좀 수정이 됐습니다. 그 중요 내용은 사실 첫 기사에서 이 PRA 통보를 받았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PRA라는 거는 엔비디아한테 퀄 통과를 하기 한게 아니고? 직전 단계인데 이게 엔비디아한테 통과받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내부에서의 통과 기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 정도면 품질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됐고 이제 납품을 대량 양산을 해도 문제 없겠다라는 내부적인 판단이 진행된 절차가 PRA이고 엔비디아가 뭔가 통과를 해준 건 아니라는 거죠. 아마 근데 이게 이럴 거예요. 지금 이렇게만 얘기를 들으시면은 지들 기준으로 지들 마음대로 받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미친 거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곰곰이 이거를 곱씹어 보니까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하고는 이미 대화가 다 돼 있었잖아요. 어떤 사양을 원하는지를 다 들었을 거 아니야. 그럼 HBM 자체가 맞춤형 D램이니까 어떤 스펙으로 해줘, 어떤 퍼포먼스 정도가 나와야 돼, 이런 건 기술자들끼리 다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와서 삼성에서 만들었는데 그 기준이 이제 된 거야 내부적으로. 이 정도 되면 납품 컬을 통과하겠군 하고 내부적으로 1차 통과를 시킨 그런 항목인 것 같아요. 지금 그 내용을 곰곰이 곱씹으면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이게 뭘까 이러면서. 네. 저도 처음에 이 기사를 딱 봤을 때 PRA 통과했다길래 PRA가 뭔지 보니까 최종 통과는 아니에요. 일단 네. 엔비디아 통과는 아닌데 여기에 이제 평가를 여러 가지를 할 거잖아요. 네. PRA도 거기 안에 이 품질 기준에 대한 평가도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게 통과가 됐으면 어느 정도 이제 준비는 다 됐다. 이제 조금만 지나면 엔비디아한테 이제 뭐 납품 통과도 최종 납품 콜테스트 통과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한경에서 아니다라는 보도가 나왔을 때도 뭐 손절하거나 뭐 이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이제 오후 들어가지고 이제 여러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코멘트를 해줬는데 이 소식만 가지고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코멘트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최악의 경우 그런 상상하기도 싫은 내용은 뭐냐면은 받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떡 줄 사람이 자기 이거 맛있어 이러고 가는 거 있잖아요. 만에 하나 그거면 정말 조지는 거야. 진짜 생각하기도 싫. 더 이상 조질 것도 없습니다. 아니 진짜 그럼 진짜 왜 이건 만약에 그래서 조진다면 내부 통제 시스템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걸 못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만약 이거가 통과가 갔는데 퀄 통과가 안 되는 이런 과정이라면 삼성의 이 내부 통제 문제가 이거는 다 뜯어 고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거라서 좀 끔찍한 얘기긴 하죠. 네, 그렇게까지는 좀 믿고 싶지 않은데, 네, 어쨌든 여기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그 진전은 좀 확인이 됐다고 받아들여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장군 멍군의 뉴스가 나왔는데 주가가 올랐다 빠졌다 제자리로 올라갔으니까 일단 주가 역으로 보면 시장에서는 이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미래에셋에서 코멘트를 했는데요. 이 삼성의 HBM3E 이 8단에 대한 PRA 이후에 12단에 대한 PRA도 최근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어요. 어디가 미래에셋? 예, 미래에셋은 항상 긍정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반만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망이 아니라 네. 이제 팩트를 설명을 해준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8단은 PRA 통과됐고 네. 12단도 PRA가 최근에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12단에 대해서도 엔비디아 최종 콜 테스트는 안 받았지만 내부적으로는 그건 가능하죠. 준비가 됐다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도 저는 어느 정도 좀 진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엔비디아 콜 테스트도 스케줄에 맞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더 명확한 스케줄이 공유될 것으로 기대한다. 긍정적인 가능성에 대한 업사이드가 열려 있는 구간으로 판단된다. 주가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원래부터 그랬다는 건 알고 있는데 뭔가 이제 새로운 팩트만 봤을 때 로드 데이터만 봤을 때도 뭔가 진전은 좀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나 양가적 감정 있는데 얘기를 해 말어. 한번 해보시죠. 아주 유명한 반도체 애널리스트가 삼성에서 나온 얘기를 잘 들으셔가지고 설명을 듣고 그대로 썼다가 굉장히 곤욕을 치른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전망이잖아요. 팩트가 아니라 삼성이 바라보는 미래 반도체 경기 전망이었잖아요. 아니. 그때 삼성전자가 현장이 좋았어. 22년도 너무 좋았는데 전망이 나빴죠. 저기 어디야? 드림 익스체인지에서 전망이 나빠졌어요. 근데 이제 삼성은 너무 좋다고 얘기해서 실제로 그렇죠. 좋았고. 그러니까 그건 전망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틀릴 수가 있는 내용인데 제 말은 이제 이 팩트에 대한 거는 이제 이거는 괜찮지 않나 사실로 받아들여도 전망은 안 믿어도
아니 그래서 팩트 전달은 믿어도 되지 내가 않나. 하도 지금 양치기 소년처럼 당해가지고 아까 PRA라는데 PRA 네. 예, 그 부분이 혹시 하는 그런 걱정이 하나 좀 있죠. 네. 뭐 어쨌든 어제 그 송재혁 삼성전자 CTO, 이 DS 사업부 최고 기술 책임자인데 네. 이분도 인터뷰에서 뭐 HBM 테스트가 좋은 결과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 내부적으로는 계속 좋은 희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CTO가 이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은 이거는 맞는 거여야 해요. 정황적으로는. 정황적으로는 이 PRA. 이 PRA가 맞는 거라고 봐야 돼요. 정황적으로는. 그러니까 엔비디아 퀄통과도 시간 문제라고 보는 게 액면으로 맞아요. 네. 근데 이게 뭐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 거거든요. 기자가 이제 엔비디아 콜 테스트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한 거라서 뭐 큰 의미를 여기서 찾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뭐 큰 문제 없이 스케줄대로는 어느 정도 좀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좀 그래도 생각이 최고 되지 기술 않을까. 책임자니까 책임 있는 발언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죠. 막 망해가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막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는 안 하겠죠. 예. 직이 걸려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말은 못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내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네. 과거에 오랜 기간 동안 어닝 서프라이즈 났을 땐 주가가 빠졌고 그렇죠. 어닝 쇼크 났을 땐 주가가 올랐는데 지난 분기엔 예외였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옛날처럼 반응을 할까? 환경을 생각해 보면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네. 벌써 이제 뭐 조금 멀긴 했지만 그래도 9만 전자를 바라볼 정도로 8만 원대는 이미 좀 안착을 한 상황이고 바로 전날 그러니까 오늘 네. 이 뭔가 이제 기대감을 빡 불어넣어줘가지고 주가가 3% 중반대까지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내일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어느 정도의 어닝 서프라이즈 가지고는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컨센은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는 날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서프라이즈가 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전망이 지금 8.3조까지는 네. 컨센이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많이 이게 올랐습니다. 예, 2달 전에는 한 6조대였는데 지금 한 20%가 넘게 올랐어요. 네. 2달 만에.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온 리포트는 8.4조. 이렇게 점점점 이게 시간이 갈수록 컨센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요거보다 많이 나와야 주가가 좋을 것 같은데. 그럼요. 그거보다는 훨씬 나와야죠. 훨씬 더 잘 나와야죠. 잠깐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근데 훨씬 안 나오면은 8.4까지 나왔는데 8.5 나와. 그러면 살짝 조정을 하겠네요. 조정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내일 어쨌든 결판의 날입니다. 내일 그리고 LG전자하고 항상 잠정 실적 같이 발표를 하죠. 네. LG전자에는 별로 이렇게 시장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무시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삼성이 워낙 그 큰 업체니까. 네. 네. 그리고 지금 이목이 다 쏠려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마이크론이 상당히 좀 뭐 ASP가 많이 올라오고 있고 지금 뭐 쇼티지도 심하고 이렇게 해서 가격 전망 좋게 얘기하면서 실제로 실적도 잘 나왔고 이번에도 최근에 그 마이크론에서 컨퍼런스 콜 들어보면 1분기 컨퍼런스 콜이랑 사실 내용이 거의 복부신 거나 마찬가지라는 좀 느낌이 들었고 ASP도 뭐 10% 중후반대 D램 랜드 다 상승을 하고 있어서 실적이 뭐 안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잘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많이 잘 나오길 좀 바라봅니다.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사실은 다 좋았죠. 가이던스 좋고 다 좋았는데 그 예전 22년도를 복귀시켜 줄 수 있는 실적이냐에 상당한 의문을 품게 만들어줬어요. 이번 2분기 실적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주가 빠진 거예요. 아니, 좋다고 하면서 이렇게 되면 22년도 최고 실적 나올 수 있어? 딱 실적 보면 그래요. 왜냐면은 그때 주당 실적이 지금보다 몇 배가 높거든. 이번 2분기 실적보다. 그러니까 근데 하이닉스는 보여줬어요. 하이닉스는 아마 이번 2분기 실적에서 확실히 보여줄 거예요. 22년 고점 뚫을 것이다 실적이. HBM을 이미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1분기에 이미 그림이 벌써 나왔고 2분기까지 나오면은 온기가 다 적용이 되면은 이 추세면은 연간 실적 베이스로 22년 최고 실적을 돌파할 것이다. 거의 확실하다. 느낌이 딱 오는데 이제 삼성은 거기 애매한 위치잖아. 거기가. 그래서 어떤 걸 보여주는지 관심이 많습니다. 좋은 소식들을 많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HBM 수출 현황을 보면은 하이닉스가 참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게 합니다. 네. HBM이랑 이제 고용량 이제 D램 랜드, D램 SSD 이런 메모리를 포괄하는 수출입 분류명이 MCP인데요. 네. 이 MCP 수출 동향을 보면은 대만, 홍콩, 중국, 베트남 이쪽 수출이 90% 이상 차지합니다. 2분기 수출이 86억 달러인데 전년 대비 더블난 수치고 전 분기 대비 23% 증가한 수치입니다. 네. 네, 최근 변화는 특히 이제 대만 수출이 급증하고 있고 이쪽에 ASP도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 향 수출액만 따로 보면 전년 대비 630% 증가, 전 분기 대비 200% 증가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지금 당장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파른 속도로 좀 올라가고 있는 거죠. 대만형 올라간 거는 상당 부분이 HBM이고 TSMC로 가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하이닉스의 물량이 이제 코어스 패키지를 위해서 TSMC한테 네. HBM을 전달하는 그 과정인데 캐파가 굉장히 빨리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네, 그래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근데 하이닉스는 실적은 뭐 당분간 계속 좋겠죠 올해 내내. 25년도까지 뭐 수축 꽉 찼다고 하니까요. 네. 근데 멀티플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삼성전자보다 거의 2배 높게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충분한 독점력을 반영을 멀티플에 한 건데 네. 삼성전자가 이렇게 콜테스트에 통과가 된다는 기조로 가면 그러면 이제 독점 구조는 좀 무너지는 거잖아요. 시장 점유율 절반은 내줘야 되니까. 네. 그 HBM3E 기준으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삼성전자의 양산성과 그다음 삼성전자의 그 캐퍼시티라는 총 증량할 수 있는 그 능력 이게 무섭거든요. 삼성이 물량의 삼성이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좀 하이닉스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가 통과되면 조정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네. 한미반도체가 한번 보여줬잖아요. 네, 독점력이 깨질 것 같은 이슈가 나오니까 막 갑자기 막 급락하고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실적은 25년까지 하이닉스가 아주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율을 따라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특별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수율을 제가 보기에는 2분기 실적 실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수율 안 되네. 이게 보였거든 그 실적치에서는. 그러니까는 그 부분이 이제 문제인데 그 부분에서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은 역사적으로 보면 좀 다른 회사죠.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그 처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콜테스트 통과됐다 이 아침에 뉴스 나왔을 때 하이닉스 빠졌고요. 같이 빠진 게 한미반도체입니다. 네. 그때 한미반도체가 빠졌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동안 기다리고 있던 게 삼성도 이제 엔비디아 거 통과하려면 그렇지. 한미반도체 장비 필요하겠다. 근데 아직 장비를 도입했다라는 얘기가 공시 없는데 없었죠. 콜테스트 통과했다고 하니 네네. 한미 장비가 필요 없네. NCF라고 하죠. 그게. 네. NFC 넘필립이니까 그지? 아니구나. NCF 맞는데 NCF. NCF에도 한미반도체 장비가 쓰이는데 네. 마이크론 거기는 그렇잖아요. 안 썼다고 보고 있어요. 일본 장비로 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네. 근데 뭐 썼을 수도 있지 않나?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왜냐면은 한미가 제가 보기엔 삼성과의 과거의 껄끄러운 관계로 인해서 물량을 한두 대 뭐 데모 형식으로 물량을 줬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면은 왕창 줘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매출액 대비 규모가 있으니까 공시 요건이 분명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컬이라고 하면 공시가 있었어도 말이 안 되는 거지. 2달 안짝에 공시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빨리 세팅해갖고 그렇게 빨리 나오나? 그렇죠. 설마 그건 아닐 것 그렇죠. 같은데. 한미 장비를 썼으면 그거 안정화시키는데도 시간이 꽤 오래 걸렸을 테니까. 만들어서 주는데도 시간이 걸리잖아. 저기 그 공시를 하고 수주 받았음 하고 몇 개월이 걸릴 거 아니야. 아무리 빨라도 2-3개월은 걸릴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게 아닌 거지 뭔가. 그렇죠. 그래 어쨌든 한미 장비 없이 네. 성공을 했다라는 거니까 이제 한미 입장에서는 뭐 주가가 빠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네. 네. 그리고 밸류업이 요즘에 굉장히 강세입니다. 은행들. 오늘 특히 이제 은행이랑 증권이 업종 상위였어요. 증권이 제일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보험이었어요. 네, 증권이 좀 쌌어. 네, 뭐 미래에셋 5% 오르고 키움증권도 5% 오르고 이렇게 뭐 흥국화재는 9% 오르고 미래에셋생명 6% 오르고 이렇게 보험 증권 그리고 오늘도 은행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신한지주랑 하나금융지주, 뭐 JB금융은 뭐 오늘 아니면 어제 다 이제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네. 월봉으로 봐야 전고점이 보이더군요. 이제. 그렇죠. 옛날에 오래 5만 원에 기다리셨을 샀던 거예요. 기억이 있어. 우리 사주를. 정말 옛날에. 신한지주. 음. 이제 본전 왔다. 네. 그때 샀던 거 십몇 년 만에. 야, 네, 참. 네. 네. 어쨌든 그 어저께 정부에서 이제 세제 혜택 관련해서 뭐 배당 분리과세 관련된 거 물론 이제 조금 실망스럽긴 했어요. 그 배당 증분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를 그렇죠. 한다고 했으니까. 물론 세액 공제긴 하지만. 네, 조금 실망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열심히 노력을 하고는 있고. 한 발 떼는 게 중에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 드리고 싶어요. 이 건에 관해서만은. 네, 시작이 반이다. 네. 네, 그렇죠. 야당의 합의도 이제 잘 이끌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뭐 상법 개정까지 뭐 원시업 패키지로 되겠습니까? 세상 일이 그렇게 안 돼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한 단계 한 단계 거꾸로 벗겨가면서 가야죠. 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제일 많이 떨어졌던 건 음식료였거든요. 음식료가 뭐 사조대림, CJ 시푸드, 빙그레, 동원 F&B, 삼양식품, 혜태제과식품, 샘표식품 다 2%대에서 뭐 사조대림은 6%까지 오늘 좀 많이 하락을 해서 음식료가
요즘에 수출 데이터가 계속 신고가 찍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멀티플도 많이 높아졌겠다. 조정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수출 실적들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겠죠. 네. 그래서 2분기 실적 발표도 이제 7월 건너뛰고 8월 중순쯤에는 나올 텐데 그때는 아마 좋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회사들이 좀 여럿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오늘 리포트 나왔던 거는 IBK 증권에서 기존의 삼양식품의 컨센서스 대비해서 훨씬 더 높은 영업이익을 전망을 했습니다. 네. 일단 1분기 1분기 영업이익이 800억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2분기 현재 지금 컨센이 750억 정도, 700억 그거보다는 중반 더 정도로 나오겠- 더 형성이 되어 있어요. 나오겠지? 네.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1, 2, 3월 1분기 수출액과 4, 5, 6월 2분기 수출액을 비교해 보면 2분기 한 20% 넘게 올랐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게 실적이 영업이익이 꺾이기가 쉽지 네.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음. 네, 근데 이제 회사 측에서도 뭐 비용이 좀 많이 나온다. 뭐 유럽 지역으로 확대하면서 비용이 좀 더 늘고 최근에 또 해상운임 또 늘고 있잖아요. 그건 좀 오르긴 했죠. 네. 컨테이너 해상운임- 운임 지수 좀 오르죠. 네, 그런 비용 때문인가라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다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IBK에서 920억을 전망을 했습니다. 컨센보다 훨씬 높은 액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해상운임은 다수 벤더들과 상반기까지는 고정 계약이 체결돼 있어서 비용 우려가 제한적이다. 그리고 이제 마진이 높은 미국 진출이 지속 확대되고 있는 점을 좀 긍정적으로 뽑았고요. 미국 진출은 대표적으로 이제 월마트 통해서 오프라인 매점 입점을 하고 있는데 1분기에는 입점률이 80% 중반이었는데 2분기에는 90% 초반까지 확대가 됐고 연말쯤에는 전매장 입점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 라면 수출은 미국에서 굉장히 좀 높은 가격으로 팔기 때문에 마진이 아주 좋지만 중국에서는 사실 중국에서 매출이 더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네. 좀 더 싸게 팔지만 훨씬 더 물량이 많기 때문에 한 16% 정도는 이제 중국 향 수출이 차지를 하는데 아직 중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라면이 그 삼양식품은 마켓 쉐어가 한 5%밖에 차지를 안 해서 훨씬 더 성장 여력이 크다라고 IBK 증권에서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성장주가 된 거잖아요. 사실 성장주 아닌데 성장주로 취급을 됐는데 성장주는 성장률이 꺾이면 그 미래에서 땡겨오는 그 힘이 확연하게 줄어요. 근데 그거는 감안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그 저기 테슬라가 갑자기 뭐 인도량이 훅 꺾여가지고 추세적으로 꺾여서 주가가 이렇게 400달러대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라 각도가 누워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장주들은 항상 이 각도가 누울 때는 주의가 좀 필요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의 이 반도체 오랜만에 이 단비 같은 상승이었거든요. 네. 이거를 내일 하루 만에 반납하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실적 발표하고 조금 뱉어낼 수도 있지 뭐 오늘 많이 올랐으니까.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미국의 채권 금리 상황들 그게 또 어떻게 되는지도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네.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